이 영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할 거야. 하드코어 마인크래프트에서 100일 동안. 목표는 아주 아늑한 지하 기지를 만드는 거야.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그럼 바로 시작해보자. 첫째 날 시작하면서 사바나 생물공계에서 스폰됐어. 즉시 난파선을 발견했어. 그쪽으로 가기 전에 나무를 좀 모았어. 조약돌을 모으고 기본적인 도구를 만들었다. 화로와 배를 만들고 필요한 것들을 챙겼다. 준비를 마친 후 여행을 떠났다. 바다로 나가 해적 모드로 돌입했다. 그리고 발견한 난파선에서 꽤 괜찮은 전리품을 찾았다. 첫 번째 상자에는 해안 갑옷 장식 몇 개와 많은 음식 그리고 기본 가죽 갑옷이 있었다. 다음 상자에서는 묻힌 보물 지도를 발견했다. 마지막 상자에서는 에메랄드와 철을 찾았다. 해적 모드는 꽤 재미있어서 보물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 우리가 찾은 지도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첫날에 다이아몬드를 얻었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고 마인크래프트 신들이 계속 우리를 축복했어. 왜냐하면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양들을 만났거든. 그래서 침대를 만들고 잘 수 있었어. 무서운 몹이 나타나기 전에 밤을 보냈어. 2일차 아침에 마을을 발견함. 바로 묶음 하나를 찾음. 꽤 괜찮은 발견이라. 복잡했던 인벤토리 문제를 바로 해결함. 정리한 후에는 안장 같은 귀중한 물건을 챙김. 그리고 양조대도 챙김. 지하 기지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큰 구멍을 파는 것. 더 나은 장비를 준비하는 동안 작업 시작.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마을 집들 중 하나의 작업장을 마련했어. 방패를 제작하면서 조금 준비를 했어. 철 곡괭이와 삽도 만들었어. 그 후 완전히 산만해졌어. 당나귀를 길들이느라 정신이 팔렸어.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 안장을 찾았으니 마을을 돌아다니며 건초 더미를 좀 가져왔어. 빵을 만들 수 있으니까 초반 게임 음식으로 아주 유용할 거야. 이제 됐고 나무 좀 베고 나무 몇 그루 쓰러뜨렸어. 그리고 눈에 띄는 지표면 석탄 좀 캤어. 그 다음에 양동이 만들어서 물 좀 퍼왔지. 더 필요한 건 딱히 생각 안 나. 그래서 채굴 시작했어. 처음에 굴이 조금 찾았고 그 다음에 더 큰 협곡으로 갔어. 마을을 가로지르는 협곡 말이야. 협곡에서 석탄이랑 철 더 찾았어. 그리고 나는 동굴 시스템 깊숙이 들어갔어. 아래쪽에 더 큰 입구를 발견했어. 그리고 적어도 5에서 6마리의 크리퍼와 다른 몹들이 있었지만 그냥 돌진했어. 상황이 조금 위험해졌어. 하지만 간신히 버티며 모든 몹들을 처리했어. 그들을 처리한 후에 석탄과 구리를 더 채굴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여러 스켈레톤들을 만났어. 그들이 나를 심장 1개 반까지 깎아내렸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싸우는 도중 방패가 부서졌다는 거야. 그 때문에 심장이 멎을 뻔했어.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려고 허둥지둥했어. 운 좋게도 죽기 전에 도망칠 수 있었어. 죽을 뻔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채굴을 포기할 준비는 안 됐어. 다시 돌아가기 전에 철을 재련하기 시작했어. 새 방패를 만들고 가슴 갑옷을 제작했어. 철이 준비되자마자 여전히 장비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호받는 느낌이었어. 안전하게 그 지역을 지나갔어. 거기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심지어 드립스톤도 찾았어. 좋은 일이야. 이제 용암 농장을 만들 수 있어. 첫 번째 라피스도 찾았어. 레드스톤도 찾았고 더 좋은 건 다이아몬드도 더 찾았어. 거미 스포너도 찾았어. 근데 전리품은 별로 대단하지 않았어. 괜찮아. 계속 채굴했거든. 결국 다이아몬드를 몇 개 더 찾았어. 곡괭이로 채굴하다가 곡괭이가 부러져서 새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만들었다. 이 시점에서 꽤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레깅스와 부츠도 만들었다. 심혈관 시스템이 심장과 반으로 내려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자신감이 생겨서 다음 이틀 동안 찾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다이아몬드를 채굴했다. 계속해서 더 많은 다이아몬드를 찾았다. 가는 길에 멈춰서 갑옷을 업그레이드했어. 결국 풀 다이아몬드 장비를 갖추게 됐어. 남은 다이아몬드로 더 좋은 검을 만들었어. 이 동굴은 지금까지 꽤 후하게 우리를 대했어. 우리는 이미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어. 여기 있는 동안 나는 흑요석을 채굴할 기회를 잡았어. 그리고 충분히 모아서 네더 포탈과 마법 부여 테이블을 만들었어.
그리고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더 캐기 시작했어. 파란 광물에 중독된 건 아니야. 그냥 도구 한 세트를 만들 만큼만 필요해. 그리고 마법 부여 테이블도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약속해. 다이아몬드를 다 모았을 때쯤 이미 9일째가 됐어. 하지만 그걸로 드디어 지상으로 다시 올라왔어.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결국엔 다 잘 해결됐어. 마을로 돌아온 후 내 물건들을 정리했고 여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줄게. 남은 다이아몬드 몇 개를 사용해서 얻은 것들. 도끼를 만들었어. 그리고 삽을 만들어서 다이아몬드 도구 세트를 완성했어. 그 후 마을 주민 집 하나를 약탈했어. 책상과 물론 모든 책들을 가져왔어. 그걸 사용해서 두 번째 책상을 제작했어.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거래를 다시 굴리기 시작했어. 목표는 효율성 5. 그리고 내 곡괭이를 위한 내구성 3책을 얻는 거야. 신호기 없이 거대한 구멍을 파는 건 이미 겁나는 일처럼 들려. 그래서 최소한 그 두 가지 마법은 필요해. 좀 더 견딜 수 있게 효율성 5 거래를 얻었어. 꽤 빨리 얻었지만 거의 이틀 동안 거래를 다시 굴리는 데 걸렸어. 결국 내구성 3을 얻었는데 꽤 고통스러웠어. 좀 안타까운 또 다른 건 우리가 거의 에메랄드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정말로 마을 주민의 정점 경험. 불평은 제쳐두고 밀을 거래해서 에메랄드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야. 농부와 밀을 거래하거나 활장이랑 막대기를 거래하면 돼. 막대기가 더 쉬운 선택인 것 같아서 나무를 베면서 하루를 보냈어. 나무를 많이 얻으려고. 미안해 나무들. 더 큰 목적을 위해서야. 나무를 전부 막대기로 바꿔서 많은 에메랄드를 얻었어. 확실히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어. 효율성 5책을 드디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마을 주민이 갑자기 리셋됐어. 완전히 다른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어. 그래서 다시 리롤링을 시작했어. 결국 효율성 4 거래를 제안했어. 그리고 난 거에 쓰러질 뻔했어. 독서대를 부수고 다시 놓느라. 그래서 결국 두 개를 그냥 샀어. 결합하면 괜찮을 거야. 에메랄드가 더 필요해. 내구성 3책을 위해서 마을 주민 하나를 활 만드는 사람으로 바꿨어.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막대기를 거래했어. 그 결과 에메랄드 한 스택 조금 넘게 얻었어. 충분히 많았지만 이 마을 주민이 갑자기 거래를 잃어버리는 일이 또 생겼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강단을 부수고 다시 놓는 데 썼는지 믿기 힘들어. 그리고 지난번처럼 너무 많은 재설정을 했어. 그가 제안했어. 내구성 1을 줘서 2권을 샀어. 결합하려고. 모든 책을 곡괭이에 추가하려고 해. 모루가 필요해서 용광로를 더 만들었어. 그리고 시작했어. 광산에서 얻은 철을 재련하기 시작했어. 기다리는 동안 참나무와 자작나무를 베면서 시간을 보냈어. 반딧불이 덤불도 찾았어. 그래서 그것들도 집어들었어. 그리고 정신이 산만해졌어. 덤불 같은 더 많은 녹색 블록을 얻었어. 덩굴과 꽃을 얻고 집으로 갔어. 그리고 철이 다 재련되었어. 그래서 모루를 만들었어. 그리고 모든 마법책을 결합했어. 마침내 마법책을 곡괭이에 추가했어. 적절한 도구를 손에 들고 당나귀에 올라탔어. 그리고 서사시를 찾으러 출발했어. 우리의 지하 기지에 적합한 장소를 찾으러 편리하게. 마을에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상한 절벽을 발견했어.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 완벽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연스럽게 해자가 있는 것 같아. 진짜 분위기가 좋아서 간단한 참나무 다리를 만들었어. 다리. 그리고 우리 기지를 위해 구멍을 파기 시작했어. 그 후 3일 동안 채굴 작업을 했어. 정말 지루했어. 하지만 뭔가 열심히 하는 느낌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꽤 많이 진행했어. 더 하고 싶었는데 곡괭이가 부서질 뻔했어. 마을로 돌아가서 새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만들었어. 그걸로 마법 부여된 곡괭이를 수리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레벨이 부족했어. 다음으로 생각한 건 수성 거래를 얻는 거였어. 근데 실업자인 주민이 없더라고. 주민들이 번식하도록 하려고 밀을 수확했어. 빵으로 만들어서 나눠줌. 나도 뛰어다님. 양털 깎아서 침대 더 만들. 그리고 침대 배치함. 이제 아기 주민들 생기길 바람. 곧 주민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함. 주민 몇 명이 움직이는 거 봄. 작은 주민이 나타남.
나무 더 베어서 막대기 더 만들. 에메랄드 얻으려고 막대기 만들. 두 번째 마을 주민 생긴 것 같아. 우리가 벌목 중일 때. 꽤 괜찮은 일이야. 좋지 않았던 건 이 시점에서 거의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플린트와 철강을 들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어. 현장에서 모든 동물을 즉시 요리했어. 조금 비인도적일 수도 있지만 몇 분 만에 많은 음식을 얻는 쉬운 방법이야. 음식을 충분히 확보하고 마을로 돌아갔다. 그리고 더 많은 막대기를 에메랄드로 교환했다. 아기 중 하나가 자라서 거래를 다시 시작했다. 그와 함께 수선책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이 부숴서 도끼의 내구도가 다 떨어졌다. 그래서 철 도끼를 만들기 위해 잠시 돌아갔다. 하지만 다시 거래를 시작했다. 하루 종일 수선 거래를 했다. 이전의 교훈을 배워서 즉시 그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하나 샀다. 그리고 다른 것을 제안하기 전에 다른 아기 마을 주민이 자란 것도 봤다. 그래서 그를 사서로 만들었다. 그리고 실크 터치 책을 골랐다. 수선책을 곡괭이에 추가했다. 실크 터치를 추가할 만큼 레벨이 충분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추가할 수 있다. 이제 곡괭이에 수선 인챈트를 넣었으니 네더에서 석영을 캐러 가려고 했어. 그래서 금 부츠를 만들어서 준비를 좀 했어. 그리고 바로 기본적인 네더 포탈을 만들었어. 네더로 들어갔어. 스폰 위치가 꽤 괜찮았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석영을 캤어. 곡괭이가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 그래서 이 방법이 꽤 괜찮은 것 같아. 곡괭이를 필요할 때마다 고치기 위해 다시 오버월드로 돌아갔지만 갑자기 20마리 좀비에게 놀라서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 봤어. 내 2000 IQ 뇌가 빠르게 위로 올라가서 자라고 알려줬어. 밤을 보내면서 모든 좀비가 불타 죽게 됐어. 그리고 철 골렘의 도움으로 헬멧을 쓴 나머지 좀비들을 처리했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기를 바랐어. 그 위기를 넘기고 나서 지하 기지로 돌아가서 다음 4일 동안 계속 땅을 팠어. 작업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해 꽤 많은 부분을 끝냈어. 이미 여러 방을 계획하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을 거야. 진심으로 말해서 이건 정말 큰 프로젝트로 변하고 있어. 이 상자들 몇 개를 보면 이 상자들 중 일부를 살펴보자. 이미 재료가 엄청 많아. 이걸 파내면서 얻은 것만으로도. 근데 가장 미친 건 아직 반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 이걸 2층으로 만들고 싶어. 지금은 1층만 파낸 상태. 가장 놀라운 건 2층이 이것보다 더 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낭비 말고 계속 파자.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방금 20에서 30분 동안 채굴했어. 그리고 곡괭이가 곧 부서질 것 같아. 다시 수리하러 가자. 그리고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우리 당나귀를 잃어버렸어. 아마도 다시 나타나겠지. 잊기 전에 우리 집에 들러서 챙기자. 내 금 부츠 여기 있어. 이거 신자. 그리고 방패도 왼손에 들고 준비 끝. 포털을 통해 뛰어들자. 왜 공격당하는 거지? 여기에도 좀비가 있어. 무슨 일이야? 뭐? 그게 그를 통과했어. 이봐 좋아, 이렇게 될 거야. 왜 여기 좀비가 이렇게 많아? 그게 또 그를 통과했어. 오, 안 돼, 무슨 일이야? 떨어져. 왜 여기 좀비가 이렇게 많아? 뭐? 오케이. 좀 미쳤던 것 같은데? 더 많은 석영 찾으러 가자. 바로 여기 있네? 철 농장을 만들고 비콘을 얻고 위더스컬을 얻는 게 더 빨랐을지 모르겠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근데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 이 방법 계속 쓰자. 이렇게 용암 위를 다리 놓는 건 진짜 너무 무서워. 그냥 반대편으로 가자. 석영이 더 필요해. 좋아, 좋아, XP 다 줘.
왜 이 가스들이 나한테 달라붙는 거야? 제발 업적 좀 줘. 뭐야 제발. 뭐가 문제야 이 가스들 장난해 제발. 이제 좀 창피해지기 시작하네. 좋됐다 좋아 프로게이머. 이 작은 광맥. 여기 이게 아마 마지막 XP일 거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맞아 좋아. 곡괭이 완전히 수리됨. 이제 오버월드로 돌아가자. 좀비가 없길 진심으로 바람. 지난번처럼 반대편에 있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음. 괜찮아 우리 괜찮아. 좋아 괜찮아. 빨리 자자 몬스터 스폰되기 전에. 곡괭이 완전히 수리됐으니까. 이제 거대한 구멍 파는 작업으로 돌아가자. 지하 기지 만드는 데 거의 6일 걸림. 곡괭이로 채굴 중. 하지만 결국 공간 전체를 곡괭이가 부서지기 전에 다 비웠어. 지하 기지 구멍이 정말 엄청나게 커졌어. 솔직히 조금 겁나. 얼마나 큰지 하지만 동시에 정말 전체를 멋진 건축물로 채우는 게 기대돼. 다음 단계는 기둥을 많이 만드는 거야. 근데 전나무 없이는 절대 못해. 나무. 모험을 떠나 나무를 찾을 시간. 너무 흥분하기 전에 더 좋은 도끼를 만들 수 있는지 빨리 보자. 도끼. 정말로 이 나무들을 모두 일반 철 도끼로 자르고 싶지 않아. 운 좋게도 다이아몬드가 몇 개 더 있어. 그래서 여기서 빨리 새 도끼를 만들자. 에메랄드도 좀 있어야 해. 남은 건 23력이 있고 실제로 생각보다 더 많이 있어. 꽤 많이 있어. 책 몇 권 더 살 수 있는지 보자. 그리고 도끼에 추가할 거야. 이 효율성 책 하나 집자. 이게 도끼에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횃불들은 다른 마을 사람을 위한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 집자. 내구성 책도 하나 집자. 모르로 가서 결합할 거야. 먼저 2권의 책을 만들고 도끼에 추가할 거야. 완벽해. 바로 그렇게 아직 이 세계에서 가문 비나무를 본 적 없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방향이나 정해서 걸어가 보자. 벌써 바다에 도달했어. 여기서 잠깐 멈추고 배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계속 가보자. 이 정글 생물 궁계는 멋지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찾는 건 아니야. 가문 비나무는 아니지만 짙은 참나무는 내가 2번째로 좋아하는 나무 종류야. 여기 있는 동안 이것도 좀 가져가자. 내 어두운 참나무 모으기 세션 방해하지 마. 이제 다 끝내가고 있었는데 어두운 참나무를 좀 베고 있었어. 약 7스택 반 정도 있어. 그리고 묘목도 많이 있어. 눈 한쪽 끝에. 우리가 찾던 걸 발견했어. 좋은 오래된 가문비나무.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이 좋은 가문비나무를 베자. 이거 정말 좋아. 너무 맛있어. 이걸 큰 어려움 없이 찾게 돼서 정말 기뻐. 3000 블록 정도 이동해야 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 오히려 꽤 순조롭게 진행됐어. 여기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이 베어두자. 정말 많이 필요할 거야. 이번 건축에 스프루스 나무가 많이 들어가. 큰 스프루스 나무는 없는 것 같아. 큰 스프루스 나무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이 지역에서 우리만의 것을 심어보자. 이게 자라길 바라면서 작은 것들을 계속 베어내는 중. 베어내고 또 베어내고. 비가 오기 시작했고 오닥이야. 그리고 비도 오고 있어. 현실에서도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 고양이들을 확인할 때가 된 것 같아. 닭 말고 내 고양이들. 지금 미친 듯이 게임 중인데 내 2 고양이. 여기 있는 먼치가 비스킷 만들고 있어. 비스킷 만들어 그녀는 분위기 타고 있어. 그리고 작은 미튼스. 그녀는 오늘 10번째 낮잠 자고 있어. 큰 하품하지만 여러분 비디오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이미 꼭 해줘. 정말 비디오에 도움이 돼. 정말 감사해. 하지만 마인크래프트로 돌아가자. 방금 들었는데 내 전화 오디오가 완전히 형편없지만 어쨌든 가문 비나무를 계속 베자. 남아있는 게 있다면 말이야. 드디어 큰 가문 비나무 하나를 얻었어. 이 녀석을 베어버리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면서 나무 껍질도 벗길 거야. 나중에 지하 기지를 짓기 더 쉬울 거야. 하지만 큰 나무를 몇 그루 더 심자. 큰 나무 몇 그루 더 심자. 그리고 곧 또 하나가 자라길 기대해. 시작부터 바로 44일째 되는 날 또 나무가 자라서 계속 나무를 잘라내기 시작했어. 나무들이 하나씩 계속 자라서 44일째 되는 날은 하루 종일 나무를 베는데 보냈어.
몇 개를 벗겨내면서 나중에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 계속 더 많이 베고 싶었지만 보다시피네 전체 인벤토리가 통나무로 가득 차 있음. 그래서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하면 집에서 나무를 많이 키울 수 있음. 이 묘목들을 전부 가져가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자. 우리의 기지로 돌아가는 길을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돼서 다행임. 이 바다만 건너면 됨. 그럼 집이 정말 가까울 거임. 저기 보이는 게 바로 난파선인 것 같음. 우리가 첫날에 탐험했던 곳. 드디어 마을에 돌아왔네? 일단 이 물건들 좀 내려놓자. 내 인벤토리가 완전히 꽉 찼어. 게다가 너무 심각하게 비좁아. 이 모든 걸 실제 지하 기지 안에 넣고 싶어. 이제 막 건설 시작하려던 참인데 솔직히 참나무 원목이 좀 필요하다는 걸 잊었어. 이거 몇 개 가져다가 시작하자. 참나무 통나무 6묶음 조금 넘게 가져옴.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빨리. 전에 모아둔 다른 것들도 좀 챙기고 바로 지하 기지 작업 시작할 거임. 근데 참고로 이 양이 완전 여기 우리 지하 기지 입구에 갇혀 있음. 좀 웃김. 근데 그냥 두려고 합리가 뭐. 지키는 역할이라도 하겠지. 진짜 너무 무언가를 실제로 만들게 되어 신난다. 블록을 부수는 것만 하는 대신 드디어 이 모든 기둥을 세우기 시작하자. 이게 마지막 기둥일 것이다. 이것도 저기까지 쌓아 올리자. 공간이 이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양한 구역이 있다. 건축물로 채울 수 있는 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조금 빈약해 보인다. 그래서 시작하고 실제로 계단을 설치하려고 해. 위층과 아래층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단한 가문 비나무 계단이 딱 맞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완벽할 거야. 여기 뒤에 횃불 하나 놓고 이 틈을 가문 비나무로 채워 넣자. 그리고 이쪽도 채우는 걸 잊지 말자. 이렇게 하면 되고 계단 3개를 더 설치할 공간을 남겨뒀어. 그 디자인을 몇 번 더 반복하자. 우리에게 꽤 좋아 보일 것 같아. 4개의 계단이 모두 설치됐고 오케이. 내 고양이야. 4개의 계단이 설치됐고 좋아 보여. 하지만 기둥 3개를 놓친 걸 깨달았어. 그래서 잊기 전에 빨리 설치하자. 위기를 모면했고 이제 모든 기둥이 설치됐으니 꼭대기를 전나무 계단으로 연결하고 싶어. 이렇게 둘러싸면서 마지막 몇 개의 계단을 설치하고 있어. 좋아. 이제 전부 둘러싸는 고리를 만들었어. 이제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싶어. 단순하게 유지하자. 계속해서 가문 비나무 목재를 사용하자. 50일 걸렸어. 이 지역이 진짜 지하 기지처럼 보이기 시작해. 그냥 땅에 난 구멍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아직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하지만 바로 시작하자. 가문 비나무 울타리와 가문 비나무 덧문을 만들면서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멋진 난간을 만들자. 끝까지 이어지게 둘러싸서 좀 더 정식으로 보이게. 벌써 훨씬 더 나아 보인다. 이제 훨씬 더 정식처럼 보인다. 난간이 다 됐으니 이제 시작하고 싶다. 기둥을 더 많이 세우는 작업을 기지의 2번째 층을 위해. 물론 이미 모든 벗긴 통나무가 다 떨어졌다. 그래서 이걸 벗기면서 진행해야겠다. 여기 있는 이게 마지막 기둥이야. 그리고 이미 이 지역은 꽤 괜찮아 보이고 있어. 전에 했던 것처럼 전체를 돌아다니고 싶어. 거꾸로 된 스프루스 계단을 놓으면서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이 지역이 점점 더 완성되고 있어. 이미 엄청 멋있게 보이기 시작했어. 다음으로 하고 싶은 건 천장에 돌 구멍을 메우는 거야. 하지만 아직 곡괭이의 실크 터치를 얻지 못했어. 너무 비싸서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 먼저 이 석탄을 많이 캐자. 벽에 많이 있어. 그래서 쉽게 많이 캘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직 남은 게 많을 거야. 전에 캤던 것에서. 그리고 이 자리가 완벽할 거야. 거대한 용광로 벽을 위한 지역으로. 좀 미친 것 같지만 멋있어. 아직도 용광로가 많이 있어. 이 구역도 벽난로로 채워보자. 왜 안 되겠어. 이건 완전 오버킬인데 꽤 마음에 들어. 이제 다 설치했으니 자갈 더 가져오자.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벽난로 안에 넣으면 되겠지. 좋아, 벽난로 5개. 자갈 넣었으니 이 구멍들 금방 메울 수 있을 거야. 기다리는 동안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싶어. 그리고 생각했어. 여기가 광산 입구로 완벽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부터 파기 시작할 거야. 이미 영상의 절반을 파는데 썼으니까 조금 더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물을 좀 만났는데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 90도 방향을 틀고 이쪽으로 파기 시작할 거야. 대신 깊은 암석층까지 내려왔어. 대신 나는 그것을 깊은 슬레이트 레벨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해. 깊은 암석과 터프를 좀 얻어보려고 해. 근데 내 인벤토리가 완전히 꽉 찼어. 그러니까 이거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자. 돌아오는 길에 조약돌 계단도 좀 깔아두자. 나중에 오르내리기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좋아. 빨리 이 쓸데없는 쓰레기들 좀 내려놓자. 지금 당장은 이게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재고가 다 정리됐으니 내려가서 괜찮은 양의 터프랑 딥슬레이트를 좀 더 캐자. 딥슬레이트는 이미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 이렇게 아래로 파면서? 그러니까 곧 터프도 찾길 바라자. 좋네. 내가 방금 끌어당겼어. 터프를 방금 찾았으니까 이것도 캐자. 내가 방금 못 찾았게 더 많은 다이아몬드. 이것도 큰 거야. 보이는 것처럼 꽤 넓은 공간을 캤어. 여기 아래에서 많이 파냈어. 이제 깊은 슬레이트가 많아. 그리고 튼튼한 블록도 많아. 게다가 보너스로 다이아몬드 7개도 얻었어. 그걸 가지고 지하 기지로 다시 올라가자. 위로 올라와서 이 모든 걸 빨리 상자에 넣자. 돌을 다 써서 천장을 고치고 싶으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해두자.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용광로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해. 여기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 그냥 좀 가져오자. 여기 흙 좀 있나? 그래, 흙 좀 가져와. 임시로 쓰려고. 발판으로. 결국 천장에 몇 가지 추가 디테일을 넣고 싶어. 지금은 돌로만 다 막아놓는 게 훨씬 나아 보일 거야. 1분도 안 걸렸어. 끝났어. 하지만 이미 훨씬 깨끗해지고 있어. 조명을 좀 추가해야 해. 위쪽의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꽤 좋아 보여. 돌 절단기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 원석 철을 녹이자. 우리가 아래에서 파내려갔을 때 얻은 거야. 철개 하나만 필요해. 그건 좋아. 그리고 제작대에 가서 제작하자. 여기 돌 절단기. 그리고 강한 블록을 좀 가져가자. 이전부터 돌 절단기 사용해서 그걸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고 싶어. 단단한 벽돌도 사용하고 싶어. 일단 이걸로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더 만들 수 있어. 내 생각은 이 2 블록을 사용해서 정말 멋진 바닥 디자인을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미 훨씬 나아 보이지. 훨씬 나아 보여. 하지만 이 부분도 있어. 좀 더 낮아진 부분. 전환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 광택이 나는 튼튼한 계단으로. 그게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 가장 낮은 부분을 위해서 경계를 몇 개 더 만들고 싶어. 이번에는 광택이 나는 딥슬레이트를 사용해서 자리에 닫았어. 위에서 보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어. 세 부분이 있어. 이 가운데를 하고 싶어. 하나는 큰 농작물 밭처럼.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꽃을 위해. 농작물 밭부터 시작하자. 첫 번째 단계는 이 전체 구역을 흙으로 채우는 거. 쉽게 끝났고, 2번째 단계는 물 공급원을 추가하는 거.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 하나 더. 이 정도면 전체 구역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 전체 구역. 물을 추가하면 돼. 물론 물 양동이 하나 있어. 그래서 더 가져와야 해. 금방 다녀올게. 물 공급원 2번 그리고 물 공급원 3번. 중앙에 맞지 않은 걸 방금 깨달았어. 고쳐야 해.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아. 됐어. 이제 고쳐졌어. 그래,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걸 덮으려면 다크 오크로 할 거야. 슬래브. 위에 다듬어진 딥슬레이트 벽과 랜턴 추가. 그러니까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면 돼. 이것도 그렇고 3번째 물 공급원도. 여기서 그리고 당연히 이 흙을 전부 농지로 바꿔야 해. 농장 상태 괜찮아 보여. 씨앗만 좀 가져오면 돼. 그리고 실제로 뭔가를 심어야 해. 마을 주민 집에 들러서 씨앗을 좀 가져와야겠어. 새 묶음이면 충분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당근도 있어 심을 수 있어. 멋질 거야. 여기 있는 동안 쓸만한 것들 챙기자. 다 가져가도 괜찮아. 이것들도 가져갈게 왜 안 돼? 이 레드스톤 필요할지도 몰라. 금이랑 흑요석도 가져갈게. 음식도 가져가고 꽃도 좀 가져갈게. 나무랑 음식도 가져가는 게 좋겠어. 나머지 통나무들도 챙기자.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철도 많이 있어. 이거 가져갈게. 그리고 우리 실크 터치 친구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려고 해. 이 사람인가? 맞아, 실크 터치 책 하나 살게. 곡괭이에 추가하는 대신 삽에 넣고 싶어. 그래서 풀 블록을 좀 얻어서 기지에 놓으려고 해. 너무 흥분하기 전에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이제 드디어 이 농작물 밭을 채워보자. 나중에 농작물로 멋진 디자인을 만들려고 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당근을 구석에 심자. 이제 잔디 블록이 있으니까 이 작은 구역들을 채우자. 그리고 장미 덤불로 둘 다 채우고 싶어. 충분하지 않지만 다행히 뼈가루를 사용해서 쉽게 더 만들 수 있어. 초록색을 추가한 건 확실히 좋은 선택이었어. 건축에 생기를 많이 불어넣었어. 다음으로 만들고 싶은 건 동물 우리야. 기지 이쪽에 만들 거니까 시작하자. 여기 바닥을 풀 블록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게. 괜찮아 보여. 그리고 다음으로 하고 싶은 건 기둥 꼭대기를 다 연결하는 거야. 다시 스트립 스프루스 로그를 사용해서 좀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전나무 나무를 다시 사용해서 천장을 메우자. 구조를 좀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어. 난간 같은 느낌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어. 혹은 들보 같은 느낌으로 뭔가 가로질러 가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더 지지해주는 느낌을 주려고 이 작은 구멍을 돌로 메우자. 익기 전에 우리는 4개의 펜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 그래서 스프루스 울타리를 사용해서 나눠보자. 펜 앞쪽에는 양쪽에 울타리를 두고 가운데에 문 3개를 설치하자. 그리고 더 깔끔하게 보이게 랜턴을 설치하자. 그리고 임시로 놓아둔 횃불들을 치우자. 천장에도 랜턴 몇 개를 추가해서 이 공간을 더 밝게 만들자. 광산 입구 위에도 하나 설치해보자. 왜 안? 이걸 보면서 생각해보니 몇 개의 거꾸로 된 모퉁이의 계단을 놓으면 광산 입구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거꾸로 된 전나무 계단을 모퉁이에 놓고 덧문도 몇 개 추가하자. 그리고 이쪽에도 똑같이 해보자. 그래, 훨씬 더 잘 정돈된 느낌이야. 어쨌든 너무 산만해지지 말자. 이 동물 우리들은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진짜 동물들을 찾아서 데려오자. 안에 들어가서 4가지 다른 농장 동물을 모두 얻어보려고 한다. 그래서 닭부터 시작하자. 다리에서 떨어지지 마라. 아주 가장자리에 가까이 왔으니 여기로 내려와라. 좋아, 닭들은 여기 첫 번째 우리에 들어가면 된다. 좋아, 닭들은 이 첫 번째 우리에 들어가면 된다. 들어와라. 좋아, 닭들을 얻었다. 여기 소들이 있다. 이 친구들을 다음으로 데려오자. 나도 이 새로운 동물 변종들이 마음에 들어. 우린 사바나에 있어. 그래서 따뜻한 소들이 있는 것 같아. 여기 양들도 몇 마리 있었으니까 아마 소랑 양을 동시에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 다리에서 아무도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가장자리 가까이 걷는 거야? 괜찮아, 4마리 다 여기 있어. 좋아. 이제 어려운 부분은 양과 소를 나누는 거야. 소는 나가고 양은 들어와. 제발 그대로 있어와. 대박. 잠깐만, 이거 진짜 쉬웠네. 좋아, 소들아. 이 3번째 우리로 가자. 집에 온 걸 환영해. 잘 되고 있어. 소들도 있고 양도 있고 닭도 있어. 이제 돼지만 있으면 돼. 돼지는 당근을 좋아할 거야. 당근 하나 가져오자. 자, 돼지들아. 다리에서 떨어지지 마. 이 새로운 돼지들. 진짜 웃기게 생겼네. 이 녀석들 번식시켜보자. 당근도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번식시키는 거야. 가자. 생각보다 훨씬 쉬웠어. 돼지, 소, 양, 닭을 다 모았어. 다음 할 일은 뭐지? 저장 공간 문제를 해결해야 해.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관리가 안 돼. 먼저 나무 판자를 잔뜩 만들어야겠어. 그리고 이걸 전부 상자로 바꿀 거야. 이걸로 충분할까? 어떨까?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그리고 단단한 벽돌을 많이 만들고 싶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생각 중이야. 저쪽에 창고 방을 하나 만들고 이쪽에도 하나 만들자. 대칭으로 만들어서 정말 만족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시작하자. 먼저 벽 몇 개 채워 넣어보자. 단단한 벽돌을 사용해서. 그리고 이 기둥 있는 곳에 벽도 만들어보자. 이 두 다른 구역을 나누는 것. 기둥을 사용해서 구분선처럼 두 구역을 나누는 것. 더 큰 저장 시스템 구역 안에서. 그리고 물론 상자를 많이 추가해야 함. 첫 번째 쪽 완성. 이쪽에도 같은 디자인 반복. 다시 한번 벽을 메우는 것부터 시작. 튼튼한 벽돌로. 그리고 모든 상자를 추가. 마지막 몇 개의 상자를 넣고 있어. 꽤 괜찮아 보이네. 내가 눈치챘을지도 모르는 한 가지. 여기 약간의 틈이 있어. 그건 내가 여기에 발광석을 놓고 싶기 때문이야. 그래서 잠깐 다녀올게. 내도로 이곳은 정말 스트레스를 주지만 해야 해. 또한 우리 마을 주민 몇 명이 여기 여행을 온 것 같아. 그러니 행운을 빌어. 이미 글로우스톤을 많이 찾았어. 완벽해. 여기 조금 더 찾았으니까 혹시 몰라서 이것도 가져갈게.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글로우스톤 가루 5스택 정도 얻었어. 충분할 것 같아. 여기 있는 동안 석영 좀 찾아서 곡괭이 수리하자. 곡괭이 완전히 수리했어. 여기서 나가자. 여기 너무 무서워. 집이 최고야. 이제 여기 왔으니 이 글로우스톤 가루를 진짜 글로우스톤으로 바꾸자. 그리고 이 틈에 놓아서 창고 공간을 완성하자. 완성이라고 하기엔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임시 상자에 있는 모든 아이템을 가져와서 진짜 창고 시스템에 넣어야 해. 그리고 더 정리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표지판을 잔뜩 만들어보자. 그냥 바로 시작하자. 상자를 정리하면서 라벨을 붙이려고 며칠 동안 아이템을 정리했어. 이 모든 아이템을. 드디어 여기 있는 엉망진창을 정리했어. 이왕 하는 김에 마을 주민 집으로 가서 아이템을 가져오자. 드디어 집을 다 비웠어. 마지막 아이템을 내려놓으러 가자. 정리해야 할 아이템이 하나 남았어. 이걸로 저장 시스템이 모두 정리됐어. 이건 확실히 과한 거야. 저쪽은 아예 쓸 필요도 없었어. 그리고 이쪽에 아직 빈 상자도 몇 개 있어. 하지만 보다시피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됐어. 위에는 참나무, 묘목, 여기엔 광물들. 뭐 대충 알겠지. 다 잘 정리됐어. 그래서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됐어. 69일째 아침에 보니까 작물 대부분이 자랐더라. 그래서 모든 걸 수확하는데 잠깐 시간을 보냈어. 다시 심은 후에 밀을 사용해서 소와 양을 번식시켰어. 그리고 양털도 깎았어. 그 후 마을로 다시 달려갔어. 거기에 모루를 두고 실크 터치 책을 다이아몬드 곡괭이에 추가했어. 곡괭이의 행운 3을 얻으려고도 했어. 그래서 활잡이와 막대기를 거래해서 에메랄드를 더 얻었어. 그리고 거래를 다시 굴리기 시작했어. 실직한 마을 주민을 찾아냈어. 아까처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지만 결국 행운 3책을 얻었어. 주요 곡괭이에 추가하기엔 너무 비싸서 새로운 곡괭이를 만들어야 했어. 그걸로 추가했어. 지금은 곡괭이 3개를 한꺼번에 들고 다니는 중이야. 어쩔 수 없어. 다시 동물들을 확인했어. 번식시키고 지하로 내려갔어. 내 기지 안에 만들고 싶은 농장이 많아. 계산을 해보니 철이 대략 9스택 정도 필요해. 이제 채굴에 집중할 때야. 다행히 곡괭이에 행운이 붙어 있어서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야. 다이아몬드도 발견했어. 그래서 당연히 그것도 챙겼지. 다이아몬드 바로 옆에 지오드가 있었어. 그래서 부드러운 현무암을 잠깐 채취했어. 방해석과 자수정 클러스터. 기지를 꾸미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철을 더 얻기 위해 다른 동굴로 기둥을 세우고 있었어. 스켈레톤이 쏘았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 후 운 좋게도 심장이 2개 남았어. 죽기 전에 숨고 회복할 수 있었어. 정말 핫바에 물이 없었던 건 초보 실수였어. 그리고 깃털 낙하도 빨리 얻어야 해. 진짜 아슬아슬했어. 그래도 조심스럽게 계속 진행했고 찾을 수 있는 철을 전부 채굴했어. 74일 동안도 계속 채굴하면서 엄청난 양의 철을 모았어.
다이아몬드 몇 개 더 발견했어. 그래서 당연히 그것들도 챙겼어. 채굴을 계속해서 철 원석 10스택 정도 모았고 우리 기지로 돌아갔어. 며칠 걸렸고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 하지만 이게 우리가 필요한 철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해. 그걸 다 얻고 나서 거대한 벽난로에서 철을 녹이기 시작했어. 기다리는 동안 양 몇 마리를 밝은 회색으로 염색했어. 양을 번식시키고 털을 깎았어. 양털을 비축하려고 하는 중이야. 카페2가 그림을 나중에 만들려고. 소도 번식시키자. 가죽이 많이 필요할 거니까 마법방을 만들려면 가죽이 필요해. 철이 아직 녹고 있어서 기다리는 동안 레드스톤 램프 몇 개를 만들었어. 다양한 어두운 참나무 블록과 몇 개의 레버도 만들었어. 천장이 너무 평범해 보여서 그 블록들을 사용해서 멋진 패턴을 추가하고 램프로 전체를 밝게 했어. 너무 산만한 건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77일째 되는 날 철이 마침내 다 녹았어. 그래서 그것을 용광로에서 꺼냈어. 철이 많이 있어서 랜턴을 만들었다. 몇 개는 천장에 걸고 나머지는 위쪽 통로를 둘러싼 난간에 배치했다. 그 후에 스모커를 제작했다. 그리고 블라스트 퍼너스도 만들었다. 이 벽에는 아직 공간이 많다. 그러니 퍼너스 광기를 이어가며 블라스트 퍼너스로 한 구역을 채우고 스모커로 또 다른 구역을 채우자. 창의적이지는 않지만 디자인 이상하게 만족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 78일째 되는 날 집안일을 돌보며 시작했어. 물론 작물을 수확하고 동물을 번식시키는 일이지. 그 일이 끝나자마자 가마솥을 만들었어. 그리고 덧문도 만들었어. 용암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아마도 우리의 용광로 사이가 완벽한 위치일 거야. 나는 간단한 산업 스타일로 동일한 디자인 2개를 만들었어. 이 지역 분위기에 잘 맞는다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실제 용암이야. 광산으로 가서 용암을 찾았어. 운 좋게도 금방 찾았어. 기지로 돌아와서 농장에 용암을 넣었고 농장이 더 많은 용암을 생성할 때마다 나머지 부분을 계속 채워갈 거야. 최근에 너무 반복적인 작업만 한 것 같아서 79일째 되는 날에는 멋진 장식을 만들기 시작했어. 우리 기지에 맞춘 커스텀 지오드. 지하 기지의 미학과 정말 잘 어울림. 그리고 이 지역에 조금 더 색감을 추가함. 그 다음엔 작은 모험을 떠남. 아직 없는 블록 몇 개를 사용하고 싶어서. 먼저 근처 강에서 점토를 캠. 그리고 점토를 찾은 후 정글을 발견함. 그래서 대나무를 조금 가져옴. 이미 조금 있었지만 설탕도 더 챙김. 발견한 지팡이를 들고 메사로 갔어. 거기서 여러 더미의 테라코타를 캤어. 그걸 처리하고 근처에 발견한 사막으로 갔어. 적당한 양의 모래를 모았어. 그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확신했어. 적어도 지금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점토 블록을 점토공으로 만들었어. 왜 그걸 썼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우선 이 물건들의 실크 터치. 어쨌든 점토를 넣었어. 모래도 용광로에 넣었어. 기다리는 동안 용암 농장을 확장하고 동물들을 다시 번식시켰어. 벌써 82일째라니 믿기지 않아. 아직 채워야 할 빈 공간이 너무 많아 보여. 그래도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할 이유가 되겠지.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해. 언제든지 이 벽들을 채우기 시작하자. 테라코타로 채우면 잘 어울릴 것 같아. 모든 전나무 목재와 잘 어울릴 것 같아. 모든 것이 다 재련된 것 같아. 벽돌을 가져가자. 그리고 이것들도 유리가 들어있을 거야. 완벽해. 유리가 생겼으니 이 벽을 거대한 사탕수수 농장으로 만들고 싶어. 빨리 만들자. 필요한 나머지 물건들을. 확실히 호퍼가 필요할 것 같아. 그냥 30개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옵저버도 필요할 것 같아. 아마도 그것도 30개 정도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30개의 옵저버. 확실히 피스톤도 필요할 것 같아. 다음으로 그걸 만들어야 할 것 같아. 그것도 30개 정도 필요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벽 몇 개일 것 같아. 그래서 진흙을 만들 수 있게끔 준비하는 거야. 올라이트. 이제 이걸 실제로 만들어 보자. 더블 상자 만들자. 여기에 놓고 계단 몇 개 추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모든 사탕수수가 여기로 들어오게 하고 싶어. 그걸 하려면 호퍼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몇 개 연결하고 나서 확장하면 돼. 이걸 끝까지 내려가게 만들면 돼. 이쪽도 마찬가지로 호퍼를 끝까지 연결하면서 확인하면 돼. 서로 연결되는 호퍼들 모두 제자리에 있음. 다음 단계는 흙을 놓는 것임. 흙이 모두 제자리에 있음. 물을 넣을 수 있는 슈트를 만들고 있음. 여기에 물을 넣을 수 있음. 이제 물이 있으니 물병을 사용해 흙을 진흙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음. 모든 흙을 진흙으로 변환할 수 있음. 좀 더 깨끗하게 보이게. 여기에 가문비 나무 판자를 한 줄 놓자. 그리고 이 기둥들 뒤에도 몇 개 놓자. 다음 단계는 피스톤을 모두 추가하는 것. 이것은 사탕수수를 파괴할 것. 그리고 모든 피스톤 위에 관찰자를 놓자. 그 다음에 뒤쪽에 블록을 한 줄 놓자. 그 위에 레드스톤 가루를 뿌리자. 레드스톤 작업은 거의 끝. 이제 몇몇 빈틈을 메우자. 전나무 목재로 전체를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저쪽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몇 줄을 만들어 보자. 이런 판을 놓고 나서 이 지역을 밝히자. 몇 개의 랜턴을 사용해서 이게 거의 농장이다. 완성됐으니 이제 모든 사탕수수를 추가하자. 그리고 물건이 여기저기 날아다니지 않도록 이 틈을 유리로 채우자. 그리고 뒤집힌 광택이 나는 한 줄을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딥슬레이트 계단 깔끔해 보일 것 같아. 이걸로 농장은 완성됐어. 이제 이게 자라길 기다리면 돼. 그리고 다 이 상자 안으로 들어올 거야. 이 지역에서 작업하는 동안 여기 못생긴 부분도 고치자. 벽부터 메우기 시작하자. 여기 벽을 스프루스로 채우면서 깔끔하고 간단하게 유지하자. 훨씬 나아 보인다. 돌을 사용해서 이것도 고쳐. 그리고 이 지역을 밝히기 위해 다시 레드스톤 램프를 사용해. 그리고 한 블록을 넣어. 화분을 추가할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민들레를 넣어. 그리고 이 벽을 좀 더 채우기 위해 작은 테이블을 만들어. 비계와 자작나무 계단을 사용해서 그리고 압력판을 놓을 수 있어. 그 위에 작은 선반을 만들어. 선반 위에 화분을 두고 참나무 묘목과 더블 상자를 넣어. 꽤 간단해. 근데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임시로 둔 횃불은 치우자. 훨씬 낫네. 그냥 간단하게 거의 같은 디자인을 이쪽에도 반복해서 두자. 다 끝났어. 장식 몇 개 바꿨다. 근데 거의 똑같은 디자인이다. 이 복도 구역은 아직도 꽤 비어 보인다. 그래서 양모를 사용하고 싶다. 우리가 모아온 양모로 큰 러그를 만들려고 한다. 여기 안에 많이 있을 거다. 회색 양모만 사용할 거다. 그리고 연회색 양모도. 양모를 전부 카페투어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간단하게 가려고 한다. 체커 패턴이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어. 그래.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 꽤 미묘하지만 분명히 공간을 좀 더 채우는데 도움이 돼.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쪽에도 똑같은 디자인을 반복해도 될 것 같아. 이쪽에도 러그가 자리 잡고 있어. 아주 좋아 보이지만 2층의 기본적인 부분은 이 방만 남아 있어. 그러니까 먼저 바로 시작해보자. 전나무 판자로 덧대기. 그리고 다른 쪽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 레버를 놓기. 레버를 켜고 레드스톤 램프 설치. 여기에는 화분을 놓기. 진홍색 뿌리 넣기. 그리고 아직 무한. 물 공급원이 없으니? 이 위치가 괜찮을 것 같아. 더 많은 기능을 위해 이걸 대나무 농장으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땅을 제거하고 흙으로 교체하자. 여기에 흙을 깔아. 그 위에 대나무를 심으면 돼. 대나무가 더 필요하면 여기 내려와서 쉽게 몇 개 잘라내면 돼. 여기저기 약간의 빛나는 장식을 추가했어. 그걸로 끝났어. 이제 기지의 첫 번째 층은 완전히 완성된 것 같아. 축하하기 위해 뭔가 해보자. 정말 재미있고 소를 번식시키다. 또한 빨간색을 사용하고 싶다. 곧 빨간 카페토를 사용할 거니까 양들을 빨간색으로 염색하자. 그리고 당연히 양털을 깎다. 여기 좀 혼란스럽고 약간 혼돈스럽다. 기억났다. 파란색 양털도 좀 필요하다. 하지만 그걸 처리하고 이제 침실을 만들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87일째인데 꽤 오래 걸렸다.
여기에 글로우스톤 몇 개와 흙 블록 몇 개를 놓아. 그리고 그림을 시도해 볼 수 있어. 그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위더 그림이 좋아. 그건 꽤 멋져. 그리고 뒷벽에 작업대를 놓아. 양쪽에 그리고 중간에 몇 개의 배럴을 놓아. 그 위에 스프루스 슬랩으로 선반을 만들어. 이쪽에는 잎 블록을 놓고 저쪽에도 놓아. 그리고 중간에 화분 몇 개 놓자. 묘목 몇 개 심어서. 그리고 엄청 큰 침대 만들자. 솔직히 말해서 나 혼자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나와 함께할지도 몰라. 아마도 아닐 거야. 농담은 그만하고. 이 방 꽤 아늑한 것 같아. 꽤 만족스러워. 마지막으로 여기 슬래브 한 줄 놓고 싶어. 그래, 이게 좀 더 나아 보이네. 좋아. 다음 거는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 이 공간 전체를 수족관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거꾸로 된 가문 비나무 계단을 한 줄 놓자. 기둥 아래 사이에.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나머지 공간을 모래로 채우자. 그리고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부드러운 사암 계단 몇 개와 모래를 조금 더 추가했어. 지형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전부 밝히고 싶어서 저 블록들을 제거하려고 해. 그리고 글로우스톤으로 줄을 만들 거야. 끝까지 쭉 내려가면서. 그리고 여기에 유리를 한 줄 추가할 거야. 나중에 전체를 채울 건데 지금은 물을 추가하기 시작하고 싶어. 층층이 추가하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이 슬래브들을 전부 물로 채우는 걸 확인하면서 이상한 공기 주머니가 없도록 해야 했고 구멍을 팠어. 탱크 위 전체 기지를 물에 잠기지 않게 채우기 위해. 그런데 뼈가루를 조금 추가해보자. 여기에 약간의 녹색을 위해. 흙 계단을 무시하면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와서 탱크에 넣어보자. 여기 바로 위에 강이 있을 거야. 그래 보여. 물고기를 찾을 수 있는지 보자. 연어 발견. 이 녀석 잡자. 여기로 와. 좋아, 나 물에 빠졌어. 연어 몇 마리 더 보여. 여기 이 녀석들 중 하나 잡자. 좋아, 이 녀석들 수조에 넣자. 뿅뿅. 수조에 있는 모습 진짜 귀엽다. 이렇게 보니까 몇 마리 더 잡으러 가자. 여기 연어 더 많다.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수조에 넣을 물고기 몇 마리 더 잡았다. 뿅뿅. 그리고 물고기 4마리면 좋을 것 같아. 다시 덮자. 여기 물고기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재미있어. 확실히 건축에 움직임과 생명을 더했어. 이번 건 정말 만족스러워. 생각해봤는데 우리 수족관 옆에 간단한 갑옷 전시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기초를 만들자. 깊은 슬레이트를 사용해서. 그리고 그 위에 갑옷을 많이 놓자. 특별한 건 없었어. 진열할 갑옷이 있지만 교대로. 금과 철이 꽤 멋져 보인다. 갑옷 거치대 옆에 지도를 진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종이를 위해 사탕수수를 좀 가져오자. 여기서 좀 가져오자. 레드스톤과 철이 필요하다. 나침반을 많이 만들자. 사탕수수를 종이로 만들자. 그리고 그 종이로 모든 나침반을 만들자. 갑옷 전시대 옆에 있는 빈 지도들에 이 지역 지도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9개의 블록을 제거하고 여기에 글로우스톤으로 교체하자. 그리고 그 위에 아이템 액자를 놓자.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의 지도를 공개하자.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나머지 8개의 빈 지도를 공개하면 돼. 나머지를 채우기 위해 지도 사용. 다음 거 여기, 다음 거 여기 뿅. 좀 걱정돼. 실수한 것 같아.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이걸 모두 내려놓아 보자. 2번째 줄 여기, 그리고 3번째 줄. 실수했어. 같은 줄 2개 만들었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새 지도 3개 만들어야 해? 말을 찾았어. 마지막 지도를 만들고 가자. 당나귀를 되찾았어. 정말 신나. 일단 당나귀를 닭들과 함께 두자. 여기 공간이 충분해서 괜찮아. 이번에는 제대로 했기를 바라. 한번 보자. 그래, 맞는 것 같아. 근데 작은 지도를 갖는 것도 괜찮아. 우리 지역에 기지 안에 작은 터치. 이 빈 공간 옆에 지도를 두고 생각했어. 작은 저장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두운 참나무로 선반을 만들자. 그리고 약간 높은 선반을 만들자. 가문 비나무 덧문을 사용해서
위쪽 선반에는 지도 제작 테이블을 두자. 석재 절단기를 두고 꽃병에 수레국화를 넣고 더블 상자를 두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다른 꽃병을 추가하자. 직조기, 대장장이 테이블, 숫돌을 추가하자. 그냥 그런 기능적인 블록들. 주변에 있으면 좋은 것들로 이걸 완성하면 이 벽 전체가 완전히 채워지고 멋지게 보임. 다음으로 만들고 싶은 건 마법 부여방. 흑요석 좀 가져와야겠음. 여기 이미 책 몇 권 있음. 이 종이도 필요함. 많은 나무가 필요할 것 같음. 이 어두운 참나무로 그냥 사용할 수 있을 듯. 사탕수수 농장으로 가는 중. 지도를 만드느라 많이 써서 여기엔 많이 없어. 그래서 15개 책장을 만들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괜찮아. 사탕수수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면 돼. 지금은 필요한 가죽을 다 모으자. 이제 다 모았으니 마법 부여 테이블을 만들자. 좋아. 사탕수수를 전부 종이로 바꾸자. 그리고 최대한 많은 책을 만들자. 그래도 적당한 양의 사탕수수가 필요해. 종이를 더 만들려면 책장을 6개밖에 못 만들어. 그걸로는 부족해. 그동안은 조각된 책장을 많이 쓰고 가능할 때마다 교체하자. 그리고 지오드 바로 옆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한 줄 놓자. 짙은 참나무 계단으로. 그리고 나머지 바닥은 짙은 참나무 판자로 채우기. 그 다음 양쪽 모서리에 전나무 판자와 사다리 놓기. 중앙에는 마법 부여 테이블 설치. 그리고 최대한 많은 책장으로 둘러싸기. 가능한 만큼. 나머지는 조각된 책장으로 채우기. 괜찮아. 확실히.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조각된 책장들.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숨기자. 조명을 천장에 설치하면서 전나무 덧문 사용. 책장으로 교체할 거야. 가능한 한 하지만 지금은 마법 부여. 방 끝났어. 벌써 95일이라니 믿을 수 없어. 진지하게. 지금 집중해야 해. 만약 이 모든 걸 제 시간에 끝내려면. 하지만 이제 시작하자. 네더 포탈을 만들 거야. 그리고 나는 다시 레드스톤 램프를 사용할 거야.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더 놓을게. 레버를 넣을 수 있으면 레버를 돌리면 돼. 좋아, 됐어. 그리고 여기 뒤에는 다듬은 딥슬레이트를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 네더 포탈은 이 자리에 놓으면 될 것 같아. 충분히 있을 거야. 완벽한 양이야. 진짜 멋져. 그리고 포탈을 좀 감추기 위해서 다듬어진 딥슬레이트를 여기에도 써보자. 여기에도.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계단을 놓고 위쪽에는 더 많은 전체 블록을 놓자. 그리고 이렇게 슬래브 한 줄을 놓아. 그리고 약간의 장식을 위해서 포탈 옆에 잔디 블록을 놓자. 참나무 덧문으로 둘러싸서. 그리고 위에 덤불 몇 개를 추가. 그리고 똑같은 디자인을 반복. 잔디, 참나무 덧문, 그리고 덤불 3개 더. 이제 남은 건 포탈에 불을 붙이는 것뿐. 공간에 딱 맞아. 근데 슬픈 건 거의 글로우스톤이 다 떨어져서 다시 들어가야 돼. 글로우스톤이 부족해. 다시 들어가야 한다니 믿기지 않아. 필요한 것만 챙기고 바로 나가자. 여기 마을 주민들 또 있네. 안녕 얘들아. 글로우스톤 가져가자. 그리고 최대한 빨리 여기서 나가자. 글로우스톤 한 스택 반 정도 챙겼어. 충분하길 바란다. 집으로 돌아가자. 문제없이 돌아왔다. 이제 편안하다. 다행이다. 빨리 이 빨간 양털 더 가져오자. 꽤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글로우스톤을 많이 챙겼으니 이제 벽을 다 채우자. 기지 입구 근처를 사용해서 맨 아래에 간단한 선반을 만들자. 짙은 참나무 반 블록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만들고 글로우스톤을 덮어버리면 된다. 새로운 멋진 그림들로 덮어보자. 그림들이 다 제자리에 있고 보기 좋다. 하지만 이 크기에는 2가지 종류밖에 없어서 몇 개는 반복된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이 선반들을 더 꾸며보자. 화분 몇 개. 그 안에 묘목을 심고 싶어. 어두운 참나무와 일반 참나무 묘목. 여기에도 화분을 놓자. 똑같이 어두운 참나무 묘목. 참나무 묘목과 함께 중간에 초록색이 더해져서 좋아. 입구 양쪽 벽에 테라코타를 사용해보자. 조금 다르게. 그리고 이전과 비슷하게
저기 뒤에 레버를 숨기고 레드스톤 램프를 놓자.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가 네더 포탈 근처에서 했던 디자인을 똑같이 하자. 덤불이 있는 잔디 블록 몇 개 위에 놓고 전체를 둘러싸자. 오크 덧문으로. 그리고 똑같은 디자인을 반복하자. 여기서 시작하자. 테라코타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올라가서 이걸 파내고 지렛대를 만든다. 레드스톤 램프, 잔디 블록, 잔디 블록, 잔디 블록, 덤불 3개와 몇 개의 덧문. 실제 입구를 고친다.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이 기둥 밑부분을 몇 개의 통으로 교체하는 것. 그냥 약간 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아니면 뭔가 주변이 조금 더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 왜 이걸 이미 안 했는지 모르겠다. 계단을 좀 놓아보자. 위아래로 오르내리기 쉽게 하려고. 훨씬 더 편해졌네. 이걸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이 돌을 좀 메꾸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 보려고. 이 지역 전체를 지형 수정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오늘이 98일째라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 하려던 대로는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적어도 조금 더 나아 보이게 만들 수 있어. 지형을 너무 많이 쌓으면 안 돼. 안 그러면 양이 도망갈 거야. 마지막 디테일을 추가하고 공간을 밝히기 위해 레드스톤 램프 몇 개를 더 설치하자. 벽과 딱 맞게 설치하면 돼. 화려한 입구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내부에 있는 거야. 그리고 빨리 확인해보고 싶어. 설탕이 더 있는지. 좋아. 거의 한 묶음이 있네. 이걸 종이로 바꾸자. 책장을 더 만들고 마법 부여 공간을 확장한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났다. 여기 설탕수수가 조금 있다는 걸. 그걸 합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책장 11개. 레벨 30 마법 부여에 충분한. 셋업이 되어서 정말 괜찮다. 이것들도 교체하자. 훨씬 나아 보이고 레벨 30이다. 그러니 뭔가 마법 부여를 해보자. 깃털 낙하를 얻고 싶어. 좋은 게 있나? 약탈 2 검을 가져갈게. 날카로움 3약탈 2 나쁘지 않네. 그게 레벨 24 인챈트였다는 걸 깨달았어. 30이 아니었네? 이 책장을 좀 옮겨야겠어. 낮추고 구석에 몇 개 놓아야겠어. 뒤쪽에 근데 뭐 나중에 할 수 있어. 벌써 99일째라니 믿을 수 없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 이 녀석들이 나를 밀어내고 있지만 나는 그냥 이 빨간 양들을 깎고 있어. 우리가 빨간 카페투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비축해왔어. 좋은 양도 비축해왔으니 이걸 모두 카페투어로 만들자. 이것도 카페투어로 만들자. 그리고 나서 이걸 놓자. 거의 전체 상단 통로 주위에 건물의 멋진 색감을 더하기 위해 카페투 2개만 남았어. 그런데 이게 정말 멋진 포인트를 더해준 것 같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스프루스만 있는 걸 좀 깼어. 100일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용암 농장을 확장하는 거야. 이걸 좀 소홀히 했어. 솔직히 잊고 있었어. 그래서 조금 더 넓혀보자. 100일째의 모든 걸 둘러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템을 좀 정리하고 모든 것을 살펴볼 준비를 하자. 우리가 여기서 만든 것들을 여기 100일째 되는 날에 쉐이더를 적용해야 했어. 왜냐하면 저 아래가 정말 멋지게 보일 것 같거든. 물론 입구를 지키는 작은 양도 있고 입구를 지키고 있어. 이 입구를 더 잘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리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지형을 좀 더 다듬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투어를 계속하면서 여기로 내려가자. 말해야 할 게 있는데 정말 멋지다. 쉐이더가 입구 주변에 적용된 모습이 방금 지었지만 그림들이 많이 있다. 꽃병이랑 작은 식물들이 많이 있다. 들어올 때 환영하는 느낌을 준다. 이 코너에는 우리 수족관이 있다. 연어로 가득 차 있다. 다른 물고기도 추가했으면 좋겠다. 여기나 다른 세부사항은 없지만 이 영상 전체에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모든 걸 끝내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바로 옆에는 교대로 배치된 갑옷 거치대가 있어. 금과 철로 된 갑옷들이 놓여 있어. 이 세계에서 더 멋진 갑옷을 찾았다면? 분명히 여기에 전시했을 텐데 그래도 꽤 괜찮아 보여. 꽤 멋져 보여. 갑옷 옆에는 이 지역의 지도가 있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별로 보여줄 게 없음. 지하에 다 지어졌으니까. 저게 그들의 작은 다리. 우리 기지로 들어오는 길.
주변 지역을 개괄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음. 다음 모듈은 그냥 무작위로 작은 저장소 같은 것. 모든 작은 기능 블록들. 주변에 있으면 좋은 것들. 다음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야. 작고 귀여운 맞춤형 지오드야. 정말 재미있게 나온 것 같아. 그 옆에는 당연히 마법 부여 테이블이 있어. 괜찮게 나온 것 같아. 특히 책장을 더 추가했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더 좋아졌어. 이 벽 중앙에는 네더 포탈이 있어. 어두운 느낌이 정말 마음에 들어. 딥슬레이트로 둘러싸인 테두리도 좋아. 하지만 또한 대조를 이룬다. 테라코타와 이곳의 관목들과 잘 어울린다. 우리 침실도 정말 아늑하고 좋다. 벽에 몇 점의 그림이 있다. 그리고 물론 큰 점보 침대가 있다. 벽에 약간의 녹색 식물이 있어 정말 멋지다. 이 벽은 내가 부르는 재련벽이다. 여러 종류의 용광로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몇 개의 용암 농장도 있는데 불행히도 이런 것들을 좀 방치했어. 아마도 대충 4분의 1 정도 채워져 있는 것 같아. 뭐 어쩌겠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게 거의 위층은 다 된 것 같아.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4가지 정도 있어. 정말 좋고 여기저기 쉽게 돌아다닐 수 있어. 여기서 다른 구역으로 가는 게 편해? 방 중앙에는 농작물 밭이 있어. 밀과 당근을 번갈아 심었어. 정말 멋지고 만족스러운 디자인을 위해. 그리고 작은 꽃밭도 있어. 사실 기능은 없지만 색감을 더해줘서 넣길 잘한 것 같아. 이 구석에는 대나무 농장이 있어. 원래는 양조 구역으로 계획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새를 탐험하는 게 좀 무서웠어. 이 벽 전체는 동물들을 위한 거야. 돼지, 소, 양, 그리고 당연히 닭들도 있어. 그리고 나는 당나귀를 거기에 넣었어. 그가 있을 곳이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바로 옆에는 우리의 광산 입구가 있어. 여기 있는 이게 정말 유용했어. 거기서 많은 좋은 자원을 얻었어. 방 한가운데엔 물론 많은 저장 공간이 있어. 아직 그쪽에 있는 상자들은 사용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저장 공간이 정말 많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 중 하나는 우리의 사탕수수 농장이야. 여기 있어. 꽤 괜찮은 크기야. 솔직히 말하면 이미 39개가 들어있어. 며칠 전에 비웠는데. 그래서 꽤 괜찮은 거야. 아마 이 방들에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램프를 추가했어. 그리고 약간의 좌석 공간과 저장 공간을 추가했어. 괜찮은 장식이라고 생각해. 공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됐어. 그리고 거의 똑같은 걸 이쪽에서도 반복했어.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이 정도면 다 설명한 것 같아. 이 기지가 정말 멋지게 완성됐어. 이걸 만드는 게 정말 재밌었어. 근데 항상 그렇듯이 직접 탐험하고 싶다면 내 팬리안에서 월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아니면 유튜브 멤버가 되면 돼. 그럼 이제 잠들어서 밤을 보내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100일을 모두 생존했어. 봐줘서 고마워. 즐겁게 만들어.